사실 이거 강의를 보면서 뭔가 흐름이 딱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임프루브 하면은 임프루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로 그런지 아니면 제너럴하게 그런지 이런 것도 설명을 안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말고 또 류 교수님이 하시는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짬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유 교수님도 그 강학습 강의하시나요? 네, 강학습 강의하시는데 아, 액터 크리틱 쪽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고요.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액터 크리딧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때 처음에 폴리시 그라디언트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뭔가 개선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가서 저도 그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또 있는데, 액터 크리딧은 폴리시 그라디언트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뭐 이제 바이어스를 추가를 하고 캐주얼 튜닝 하면서 개선을 시키면은 어느 순간 액터 크리딧이 되고, 그 수식을 액터 크리딧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해가 좀 잘 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리캡으로 폴리시 그라디언트부터 잠깐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얘기하고 지나가고자 하는데요.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에서는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어떤 정책을 찾는 거잖아요. 이 정책을 찾고자 하는 정책, 그 정책 중에서도 저희는 어떤 리워드라고 정의되는 하나의 보통 스칼라인 값이 있어가지고 그 값을 최대로 하는 정책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정책을 찾을 때 아무 정책이나 그냥 막 찾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보통 정책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한 변수들을 도입을 해서 그 변수들의 값으로 파라미터라이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즈 하면은 이제 정책을 최대화한다는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균 리어드를 J세타라고 했을 때 그걸 최대화하는 정책의 파라미터 값인 세타를 찾는 이제 좀 더 정형화된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근데 또 지금 당장은 찾기가 어려운데 이 찾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냥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세타를 찾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뭔가 명백한 당위성이나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라디언트로 찾는 게 지금까지 잘 돼왔고 많이 써왔으니까 이제 일단 그라디언트로 찾아보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이제 세타랑 알파랑 여기 다시 들어간 세타는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레디언트 J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 J 세타는 이 식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J 세타의 정의로부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값의 익스펙테이션이 그레디언트 J 세타다라는 식으로 이 관계를 명백하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근데 이 expectation 값은 수학적인 개념이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러면은 expectation 값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매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저희 기본적인 형태의 폴리시 그라디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 값을 몬테카를로로 사용을 하면은 샘플이 n개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높은 베리언스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보면 매번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제 그것도 좀 저번 시간에 나왔지만 액터 크리딧이랑 매우 연결돼 있어가지고 계속
좀 리캡하는 형식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개선이 저는 이 수식이었다면은 이제 캐주얼 트릭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t는 여기서 전에는 1부터 t까지 모든 t에 대해서 더해줬는데 사실은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액션 전에 있는 리워드들은 이 액션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무시해 주면은 이 값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캐주얼 트릭을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커서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네, 커서 트릭을 캐주얼. 영어 이슈 때문에.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그 바이어스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역시 이것도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그냥 이제 전에는 커서 트릭을 적용한 이 수식 하나만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바이어스까지 넣어준 값을 이용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정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리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전에 그레디언트 J세타는 이런 익스펙테이션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줘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던 Q 펑션 대신 다른 Q 펑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이렇게 적당히 스테이트에만 의존하는 바이어스를 주면은 이것도 역시 그라디언트에 대한 비편향 추정값이 된다는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조건은 이제 이 익스펙테이션에 사용하는 QT hat 값이 이제 QPy STAT 값에 이제 unbiased 된 estimate 값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에는 QT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돼 있을 텐데 이거를 그럼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적으로 얘가 돼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 중에 또 하나는 BST 값은 AT에 의존하지 않는 값이라면 어떤 값을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ST에만 의존하는 함수라면. 그래서 이 정리를 이용을 해보면은 이제 앞서서 했던 개선 과정들이 다 그냥 요게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바이어스 상수를 넣어준 거는 그냥 이 B 값을 바꿔준 것이고 이제 커서 트릭을 적용해주는 값은 이 QT 값을 바꿔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커서 트릭에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아이디어적으로 괜찮은 거 알겠는데 진짜로 정당한가라는 문제에서 그것도 결국에는 QT 값은 앞선 그런 t는 0부터 t-1까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비편향 추정값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정당하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이는 과정도 수학적으로 있는데 그 과정은 이제 약간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을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값은 이제 어떤 QT hat 값을 사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BST 값을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요. 이 두 가지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은 QT hat 값 대신에는 실제 그냥 파이에 따라 정의된 state action reward 펑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BST 값 대신에는 vpy st 값을 사용을 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를 vpy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번 시간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냥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건데요. 결국에는 이 그림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vpy를 사용하는 게 옵티멀하지는 않지만 옵티멀한 것과 에서 약간의 가정을 추가하면은 vpy가 되기 때문에
V 파일을 쓰면은 안 쓴 것보다 충분히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과 그러면 이 값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 Q 파이와 V 파이는 둘 다 이제 파이가 결정됐을 때 수학적으로 이상적으로 나오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실제로 다룰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V 파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V 파이의 경우 얘가 편향이 되어 있어도 ST에만 의존하는 값이면은 전체 익스펙테이션 냈을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 정리에 의해서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편하게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렉처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로 많이 근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문제는 이제 큐파이가 문제가 되는데요. 큐파이는 이 학습이 잘 되려면은 정확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비편향된 추정값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뉴럴 네트워크나 근사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편향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고 Q 파일을 어떻게 하면 잘 근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이따 다루고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J세타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액터 크레딧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왜 잘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저희가 편안한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액터 크레딧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 텀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상태에서의 평균적인 리워드와 각 액션에 대한 액션별로 들어오게 된 리워드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액션이 평균적인 값보다 좋다면은 좀 더 그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 액션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액션이 평균적인 값보다 작으면은 작을수록 그 액션을 하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 값을 뺀다면은 그래도 학습은 될 텐데 이때 평균적인 액션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그게 들어왔을 때 잘 되는 이유는 평균적인 액션이 없다, 이 텀이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MDP에서의 리워드는 양수값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Q 값이 항상 양수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액션, 좋은 액션은 덜 좋은 액션보다 많이 하는 확률이 올라가지만 이제 모든 액션들이 결국에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이제 어떤 액션은 확률을 높이고 어떤 액션은 확률을 낮추는 방향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파이의 역할은 이제 평균적으로 얘가 선택하는 액션이 어느 정도로 좋은 액션인가를 좀 크리딩의 관점에서 봐가지고 이게 좀 더 좋다면은 그걸 좀 더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쁘면은 덜 하도록 유도를 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약간 드라이빙 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반대로 네. 적용하는 힘도 있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 거라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고 이제 할 게 Q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추정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다룰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문제,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Q 파일을 그냥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 하나로 근사를 때려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근사를 때려버리면은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된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초기 값 또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높은 베리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TD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 좀 더 괜찮은 근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강의에서도 이제 역시 TD 근사를 사용을 했는데 이 TD 근사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냥 Q 파일만 생으로 근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QP 이 뉴럴 네트워크로 생으로 근사를 하는 게 아니라 Q 파일을 이제 얘가 대략적으로 리어드와 이제 VP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식으로 근사를 하고자 하는 게 TD를 적용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저 부분에서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비슷한. 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근사를 해도 된다는 거의 기본적인 그런 저스티피케이션은 이제 QPy가 뭐 많이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정의를 계속 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음 스테이트의 리어드와 그 스테이트에서의 V 값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VPy와 앞으로의 리어드를 사용을 해서 QPy를 근사하고자 하는 전략이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 VP도 얘가 편형된 추정값인데 그걸로 근사를 해도 괜찮겠느냐라는 물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걸로 근사를 하면은 완벽한 추정값으로 근사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VP까지 가기 전에 유용한 정보들이 이렇게 리어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은 이 유용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이 잘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n이 클수록 정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n이 클수록 정확한가요? 자, 왜냐면 저 그 바이어스된 항이 그 phi 있잖아요. 근데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 하나만 반영을 하고 그 다음 걸 그냥 V로 퉁쳐버린다 하면은 약간 바이어스된 게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값인 R을 조금 이번 거 다음 거 그 다음 거 최대한 더한 다음에 그 다음 모르겠는 거를 V로 그냥 퉁쳐버리면 조금 덜 바이어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Q라는 거 정의 자체가 그 V의 기대값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기대값을 따져야 되는 거를 특정한 스페시픽한 스테이트와 액션을 가지고 취했으니까 밸런스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실제 R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기대값을 하나의 케이스로 일반화시켜버린 거니까 기대값은 저거 해가지고 나오는 기대값이 같을 텐데 그게 약간 애매한 지점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베리언스가 높아져서 더 많은 샘플을 가져야지 이제 정확한 추적값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동시에 근데 이 VP 텀의 편향을 앞에 것들이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밸런스는 커질 수 있는데 결국 리워드 텀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한 거니까 언바이어스드는 되어 있고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V는 바이어스 되어 있으니까 n이 클수록 바이어스는 적어지고 베리언스는 높아질 수 있고 이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 또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를 일단 먼저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제 앞서서 여기서 이 Q 값을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했고
여기서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한 단계만 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그럼 이 VP 값을 트레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VP 값을 트레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저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값은 스테이트별로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샘플링된 리오드 값을 뽑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언바이어스드 된 추정값이니까는 어쨌든 충분히 많이 샘플이 되면은 얘가 트레이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의에서 명확히 설명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대신 이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위의 방법이 몬테카를로 방법에 가깝고 아래 방법이 이제 TD 방법에 가까운데 약간 위의 방법은 그 지금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그 끝까지 그러니까 터미네이션까지 가서 거기까지의 모든 리워드를 다 이제 고려를 해서 구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번 간 다음에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은 일단 지금까지의 그 어떤 판단에 맡기는 그런 방법인데 첫 번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터미네이션까지 가는 게 너무 처음에 오래 걸리는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판을 끝내야지 저 한 번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데 근데 첫 판, 두 번째 판 끝내기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빨리 돼서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가정이 한번 샘플링 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써가지고 샘플이 쭉 된 다음에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온라인 러닝까지 적용하려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사실 이쪽 부분이긴 한데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 트래젝터리를 얻어내는 게 SIT, 저 밑에 있는 거 or STAT 플러스 V by ST 플러스 1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YIT라고 그 여기 강의 자료에 적어두셨더라고요. 네. 그 버클리에서. 근데 그 YIT를 저걸로 정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YIT가 출력값이 있고 저거를 YIT에 근사를 시킨다는 건지 일단 첫 번째로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거 자체를 YIT로 두고서 근사를 한다고 치면은 여기 슬라이드 이 부분 슬라이드 기억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위쪽에 이게 몬테카를로고 요게 몬테카를로를 얻은 거고 요게 YIT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 R 플러스 V 해놓고 요것도 YIT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결국 언바이어스도 되어 있긴 할 테지만 얘는 밸런스가 높을 거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피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가지고 얘를 피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는 일단 XIT랑 YIT는 그냥 저렇게 정의를 대고 그래서 저 YIT로 피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지금 요 값이랑 저 기대값은 같을 텐데 네, 저게 다른데 다른데 똑같이 YIT라고 써놔가지고 근데 기대값이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저 YIT 또는 저 아래 있는 YIT를 써서 저거를 그 애를 최적화하자
네. 인 아,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요. 근데 둘이 이제 기대값이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낼 텐데 성능이 뭔가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추적하는 거니까 네. 좀 2차 근사하는. 네. 아마 근데 저게 두 번째 게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하면은 네. 처음에 편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기대값이 아마 다르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저게 어쨌든 좀 더 좋다. 빠르니까 그럼,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한 번 다 본 다음에 그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번 할 수 있는데 아래는 아무리 약간 바이어스가 되더라도 테스트를 한 번 이제 두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 한 번 돌리고 한 판 두고 나가 또 이제 한 번 두고 나서 돌리고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러면 계속 가도 될까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강의에서 2단계에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다시 보면은 트레인 데이터로 R에다가 V 파일을 동시에 넣어주면은 이제 VP를 동시에 넣어주면은 리어드가 보통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점점 이 값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팩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의에서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다뤄온 수식들에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넣었을 때 차이점은 그냥 Q 펑션과 V 펑션에서 Q 펑션은 지금 all STAT와 이제 그걸 그냥 쭉 더했다면 이제 all STAT에다가 감마 all STAT를 더하는 방식으로 그냥 정의를 바꿔주면은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이 모두 다 그대로 성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앞서서 정의했었던 이제 그라디언트 J 세타를 다시 한번 적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텀에 감마가 들어간 것을 통해서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바라보는 또 새로운 관점을 하나를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 관점이 뭐냐 그러면은 디스카운트 팩터도 들어간 건 결국에는 MDP가 바꿔지고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DP에서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간 상황은 어떠한 죽음 스테이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디스카운트 팩터가 감마라고 했을 때 1- 감마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상황과 이제 수식적으로 풀어보면은 동일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디스카운트 팩터의 역할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에이전트가 일정 확률로 지금 상태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우선하게 되는 정책을 학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철학적이네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면 어떻게 살게? 근데 요거 네. 강의 내용에 관련된 건 아니고 화면이 지금 좀 잘려서 나오거든요. 공유할 때 이거 한번 확인 좀 다시 해주실래요? 공유 끄고 한 번만 다시 저거 막 움직인다. 이제 그 공유 해제했다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화면 공유로 하는 게 네. 이걸 공유할까? 네, 그걸로요. 네. 네, 훨씬 됐죠. 네, 이제 괜찮았어요. 네. 사실 뭐 유튜브 시청자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비대면 시청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액터 크레딧 그리고 액터 크레딧에 디스카운트까지 들어간 것까지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온라인 알고리즘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을 다시 보면은 저희가 리어드를 최대화하는 파일을 잡고 싶은데 그걸 먼저 파일을 잘 다루기 위해서 파라메터라이즈 하고
그리고 그 파라메트라이즈 된 거를 그라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최적화를 해나가고, 그리고 이 최적화를 할 때 그라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흐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보면 한 번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그 값으로 최적화를 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동시에 최적화를 하면은 좀 더 빨리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과정과 그리고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샘플링하는 과정을 동시에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저 온라인 액터 크레딧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액터 크레딧 알고리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이 지금까지 했던 알고리즘이고 이제 왼쪽이 새로운 온라인 액터 크레딧 알고리즘인데요. 먼저 오른쪽의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오른쪽에서는 그냥 먼저 로봇에서 에이전트를 돌리면서 스테이트 액션을 샘플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V 파일을 피팅을 하고 그리고 이 피팅한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이 스텝이 쭉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샘플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한 번 그냥 스테이트 액션을 얻고 이제 피팅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이 사이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액터 크레딧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번 단계에서 업데이트 VP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업데이트 VP를 할 때 액터 크레딧 하나만 돌리면은 데이터 샘플 하나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텐데 여기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으면은 훨씬 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건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각은 동시에 여러 개의 액터를 돌리면서 한 번 샘플을 했을 때 한 번에 한 단계의 스텝이더라도 4개의 다른 액터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V 값을 업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은 이제 싱크로나이즈 된 버전과 오른쪽은 어싱크로나이즈 된 버전인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을 때는 동일한 V 값과 폴리시를 가진 녀석들이 행동을 하면서 걔네들이 다 한 스텝 행동을 하면은 거기서 일률적으로 스테이트 액션을 쫙 받고 그걸로 다시 한번 쭉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싱크로나이즈 패러럴 액터 크레딧이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제 그냥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자기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냥 자기 흐름에 맞춰서 스테이트 액션을 계속 샘플링을 하고 그때그때 새로 샘플링 되는 것마다 이제 세타를 그러니까 V 값과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방식이 어싱크로너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넘어간 슬라이드는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임플리메이션을 위한 디테일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앞에 그냥 제목을 넣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V 함수와 이제 폴리시 함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른 네트워크로 각각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폴리시와 아니면은 V를 모두 값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유용한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특징을 동시에 이곳 네트워크에서 생성하고 아래 네트워크에서 생성하니까 약간 비효율적이어서 이 한 네트워크에서 V 값과 파이 값을 동시에 생성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 네트워크보다 좀 더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게 제가 각각 따로 한 게 좀 더 네트워크 자체의 기능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네트워크를 그리고 한 번에 동시에 각각 역할이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그러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네트워크상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같은 느낌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약간 헤드만 바꿔가지고 두 개나 쓸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사실 이거 말고 뒤에 이제 어싱크로너스 된 버전의 어드밴스한 버전이 조금 더 나오는데 그것도 뒤에 다시 강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일단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새로운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적용 사례들이 주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례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로봇이 걸어가게 하는 거를 액터크리시스로 잘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요. 다음 사례로는 이제 여기 PDF여가지고 이쪽에 원래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이 날라갔는데 이제 이렇게 어싱크로너스 메서드를 사용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아탈이었나 뭔가 어떤 게임을 푸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볼 거리를 던져주고서는 끝납니다. 네, 저는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 제 기억상 저기 A3C 저거는 되게 중요한 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뭔진 모르는데 그 약간 대표적인 알고리즘, 현대적인 알고리즘의 그 AC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GPT한테 중간에 이해 못해서 수식 물어봤는데 GPT가 설명해준 다음에 혹시 A3C에 대해서도 궁금하면 내가 알려준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저거를 먼저 못하더라고요. 요즘 GPT 계속 약간 한 발짝 더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줄까? 이것도 줄까? 이거 먹어봐 그러고. A3C가 뭔데 하고도 넘겼는데 요거 뒤쪽에 강의 듣다 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소름 돋겠네요. 아, 제가 진짜 리뷰를 무서워요. 하고 또 스테이지. 근데 진짜 잘 걷네요. 네? 잘 걷네요. 아, 걷는 거 이런 거. 진짜 예전에 그냥 하드 코딩 하던 시절에는 걷는 걸 진짜 어려워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 휴보 걷는 네, 것도 어려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하면서 막 자화자찬하던 거 같은데 요즘은 이 정도는 다 그냥. 왜냐면 그 정도는 이제 강학습 일주일 배우는 초등학생이 따라할 수 있는 그렇죠. 요즘 뭐지?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 공간상에서 걷는 거 연습한 다음에 현실로 나와가지고 걷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쵸. 아, 이 사람 진짜 이름이 특이하다. 카부쿠 무슨 나라 사람일까? 러시아 사람이겠죠? 아, 글루 하면은 러시아 사람. 네? 글루 하면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다음 주를 다 공부를 해야지 약간 이게 잡힐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다음 주가 Q랑 V 이용이가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1만에서 감마 확률로 죽는 거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완전 이퀴밸런트하다. 그리고 뭔가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 다음 주 누구셨죠? 다음 주 저 다음 주긴 한데 그죠. 다음 주는 이제 시죠. 25일 날 제가 할 거예요. 시험 언제 시세요?
시험 없죠? 있어요? 저는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다음 주에 두 개 다 있어요. 아,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다음 주에 두 개 다 있어요. 저 다음 주. 그래서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면 딱 시험 끝나고 달리기겠네요. 준비하기 딱 좋은. 저는 다음 주부터 5월 13일까지 있어요. 꿀 때린다. 둘둘 하나하나로 다 쪼개져 있어요. 와, 줄줄 하나하나요? 네. 4주 동안. 4주 동안. 그래서 저도 학부생 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대학원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 전 대학원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대학원에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없고, 너무 좋다. 저는 학부 때부터 이거 프로젝트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음. 외울 거 없고 시간 때려 박으면은 다 되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 막 시험 부담도 없고. 근데 대학원 딱 이제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모든 게 오픈북. 너무 좋아. 뭐 대학원 오세요 이런 건가요? 근데 지금 대학원 가는 게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긴 해요. GPT가 요즘 한창 톡톡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취업해서 철거풍을 따놔야 되나? 여기서 어중간하게 그 대학원 5년 하는 동안 GPT 엄청나게 발전해서 졸업할 때쯤 쓸모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GPT가 박사 대체할 정도면 그냥 인생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 해주지 않을까요? GPT 읽고 있으면. 아니 저는 좀 비관론자여가지고 갑자기 좀 비건으로 들었어요. 저는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긴 하는데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줄 이유가 없죠.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나으면은 인간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도구니까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인간을 지배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 사용 가치가 좀 있으니까 그 노동을 시켜도 되고 생산을 시켜도 되고. 그런데 인간이 사용 가치가 사라지면은 모든 인간이 이제 능력도 없이 반만 축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살 거고. 근데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면 돈이 곧 인적 자원이고 돈이 곧 지성인데. 주창은요? 그것도 죽창을 로봇이 대신 맞아주지 않을까요? 돈 있는 사람이 이제 로봇을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대저택에서 살면서. 그렇죠. 집 밖으로 로봇 대신 내보내서 원격 조정하면 되죠. 영화 소로게이트 보셨나요? 아니요. 좀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GPT가 따라잡기 전에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빨리 부자가 되거나 아니 이제 한국의 근로법상 일단 취업하면 자르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 기대거나. 일단 취업해서 취업통. 아니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에 진짜 이런 저랑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GPT가 인간을 대체하기 전에 빨리 취업하겠다 해가지고 대학원 포기하고 회사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면 못 자른다. 불안해 보이겠다. 처음 들어보는 관점이에요. 진짜 될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크죠. 그럴 때는 바이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이오를 하시면 돼요. 아니요, GPT. 바이오 이론만 하시죠. 그 요즘 제약회사에서도 AI 가지고 쏟아내고 있잖아요. AI를 예측하면 이제 뭘 사람이 이제 해주는 거죠. 왜냐면 로봇보다 사람이 싸니까.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금속 같은 거
고려하면 이게 싸지 않을까요? 이게 아직까지 기술력이 부족하긴 한데 시뮬레이션 인간 같은 거 한번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그거부터는 이제 인간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시뮬레이션이 저희 그러면 뭐 더 끝인가요? 녹화는 중지할게요.